안녕하세요 여러분, 법을 좋아하는 인간 법정인 나도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구속 관련한 좀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보시면은 이제 텔레비 많이 보시면 이제 뭐 구속영장 실질심사니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면서 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 기각, 뭐 체포영장 기각, 뭐 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게 구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원칙이 아니라 예외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는 구속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중대범죄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중대범죄를 할지라도 구속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구속이 안 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이제 보통은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구속도 이제 실무를 하시다 보면은 구속이나 뭔가 체포를 당해갖고 이제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뭐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러면 이제 뭐 그런 가능성들은 그런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지간해서는 이제 구속이 잘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사유 외에도 이제 숨은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구속을 사람을 하는 게 법적으로 어려운지. 그건 이제 실무적인 어떤 관행, 아니면 뭐 그게 원칙이긴 하니까.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수사기관의 어떤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걸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그 원래는 피의자 상태로 만약에 내가 뭐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 아니에요. 물론 뭐 어떤 경우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뭐 이거는 이제 지들끼리 이제 행정명령 비슷하게 이제 뭔가 좀 경찰이나 검찰에 나름 원칙을 이제 세우는 거지만, 원칙적으로는 법으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아예 형사소송법에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제 명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 그 예외가 이제 구속영장이라든지 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인신을 구속해서 이제 수사를 하든 재판을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외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형사소송법에 대원칙이 있어요. 이게 275조의 2항에 보시면은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의 무죄는 추정된다고 돼 있거든요. 법률상 추정이죠. 네. 사실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법률상 추정이 있고 사실상 추정이 있는데, 이거는 법률상 추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누구도 이놈이 죄를 졌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더라도 판결 나기 전까지는 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죄인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그런 선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피고인의 무죄는 추정되는데, 무죄가 추정되는데 가둬놓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간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원리가 있는 건데, 그 구속을 만약에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혐의가 막 되게 중대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 확실한 어떤 뭐랄까 좀 증거인멸이랑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제 보통 하지만,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구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그 부담이 따르냐면은, 그거는 제가 법조문을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형사소송법에 보시면 이제 202조에 있어요.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뭐 이렇게 해놓고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경찰관이 잡았어요. 뭐 검찰 수사관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뭐 경찰한테 내가 잡혀갖고 그 뭐랄까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받아갖고 유치장에 있는 거죠. 갇혀 있는데, 이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조사를 다 마쳐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하는 거는. 근데 만약에 그 10일을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구속을 못 한다는 거예요. 구속영장이 아무리 발부됐더라도 10일이 넘어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검찰에다가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10일이 넘어가기 전에. 딱 10일 채우고 넘겨도 되겠죠. 그러니까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갖고 그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맥시멈이 지금 10일이라는 건데, 그럼 그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원래 그 수사는 경찰에서 한 번, 검찰에서 한 번 하잖아요. 뭐 이게 또 지금 뭐 검경 수사권 조정한답시고 또 뭐 이게 뭐 약간 변동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는 거는 검찰에서 수사를 다 마치면 이제 그 수사 기록들을 다 검찰에다 보내게 됩니다. 그럼 검찰에서 똑같은 수사를 또 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보강 수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걸 하든지 어쨌든 그 검찰로 다시 보내서 이제 또 구속이 되는 건데 검찰도 한계가 있어요. 검찰에서 또 구속을 할 수 있는 거는 보실게요. 203조에 검사의 구속기간 이렇게 해놓고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공소 제기 전, 그러니까 기소 전에 이제 피의자잖아요. 기소 전에는 피의자, 기소 후에는 피고인. 같은 사람이 이제 용어만 바뀌는 거예요. 근데 피의자 상태에서 검찰 단계로 넘어오더라도 맥시멈 10일까지밖에 구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장이 있어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사법경찰관이 10일 가둬놓을 수 있고 구속영장 발부 받아갖고 옮겨갖고 검찰에서 또 10일. 그럼 20일이잖아요. 그럼 원래는 20일이 원칙이에요. 최대 불구속 상태에서는 20일까지 구속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아무래도 수사에 또 굉장히 좀 업무로드가 걸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간단한 수사 같은 경우에야 뭐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넘길 수도 있겠지만 기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수사가 그렇게 빨리빨리 안 되거든요. 일반 범죄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래서 이제 예외 조항으로 이제 약간 만들어 놓은 게 205조 구속기간의 연장이라고 해놓고 뭔가 그 검사가 필요한 어떤 사유를 소명을 하면 10일까지 더 맥시멈 10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경찰에서 잡혀갖고 검찰에까지 가서 수사를 받을 때 구속 상태가 됐다 하면 최대한 10일, 10일, 10일 해서 30일까지밖에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만약에 구속을 한다? 그거 안 돼요. 기소를 하든지 뭐 재판에 붙이는 거죠. 기소라는 건 이제 검사가 그 법원의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수사 기록을 이제 뭐라 그러죠? 수사 기록이 아니라 공소장을 제출을 하면서 얘를 이제 처벌을 해주십시오. 정치재판 청구합니다. 뭐 약식 기소든 뭐 정식 기소든 뭐 다 똑같은 건데 어쨌든 처벌을 해달라고 이제 공소장을 제출하는 게 기소거든요. 그러니까 기소가 되기 전에 피의자 상태에서는 30일까지밖에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되면 둘 중 하나예요. 석방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기소를 하든지. 기소를 하게 되면 또 구속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렇게 뭔가 시간적인 압박감, 수사를 하는데 시간적인 압박감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진짜 기소를 안 했어요. 30일 만땅 채우고 피의자를 만약 풀어주잖아요. 그러면은 특별한 어떤 증거가 더 발견되지 않은 이상은 다시 재구속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엄청 부담이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면은. 그래서 구속을 안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 어지간하면 구속을 안 하는 이유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어지간하면 구속을 안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이런 건 이제 표면적인 거고 수사기관이 너무 압박을 느낀다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30일 동안에 막 그 범죄를 다 알아내는 건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예, 뭐 집중해서 수사를 한다고 해도 뭔가 그 혐의점을 밝혀내는 데는 굉장히 미비할 수 있어요. 특히 중대범죄일수록. 뭐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네, 뭐 무슨 전담 수사팀을 꾸리네 이렇게 해도 쉽지 않거든요. 몇 개월씩 걸리고 이러는 것도 지능범죄 같은 경우에는 힘든 건데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구속기간을 뭔가 이제 연장하는데 굉장히 어떤 제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차저차 해갖고 구속기간을 연장시키고, 그래갖고 이제 그거 지나면 이제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기소를 해요, 보통. 해놓고는 또 그렇게 되면은 심급에 따라서 최대 구속기간을 2개월, 2개월, 2개월씩 이렇게 해갖고 형사소송법에 보면 그 조항이 있거든요. 원래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라고 이제 원칙이 돼 있어요. 92조, 형사소송법 92조일 거예요. 예, 92조에 보시면 1항에 구속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급에 따라서 이제 2개월, 2개월씩 해서 총 6개월까지 이제 늘어나는 건데, 뭐 어쨌거나 재판도 보시면은 형사재판이 그렇게 빨리 안 끝나거든요. 뭐 신속한, 민사에 비해서는 신속하게 끝나는 편인데, 이거 길어지면은 진짜 몇 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예.
아닌 말로 무슨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 청구하는 것도 뭐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은 뭐 제가 뭐 구속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구속된 적이 없거든요. 어쨌든 그 몇 년씩 걸리는 것도 있어요. 형사 재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서 뭐. 그래서 어쨌든간 그거를 6개월 만에 끝난다는 거는 진짜 초스피드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맥시멈 해도 6개월까지밖에 못 가둬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심리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굉장히 사건이 많이 적체돼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갖고 뭐 내가 이번에 뭐 기소가 됐다 그러면 막 초스피드로 막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겠죠. 당연히 그 법원에서 사건이 얼마나 밀려 있는가에 따라서. 근데 보통은 뭐 1, 2개월씩은 최소한 형사재판이더라도 그 공판이 안 열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어떤 경우는 몇 개월씩 뒤에 막 공판 열리고 이러거든요. 공판이라는 건 이제 형사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떤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속을 해갖고 이거를 6개월 뭐 길게는 뭐 7개월 이거 안에 끝낸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수사하는 사람도 압박이고 그 재판하는 판사도 압박이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건도 굉장히 많은데 그걸 우선시해야 되는 뭔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일종의 뭔가 수사 같은 경우는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수사를 하게 되면은 되게 지지부진해요. 뭐 사기 횡령은 너무나 흔하잖아요. 뭐 몇 개월은 기본이에요. 뭐 3개월은 빨리 끝난 거고 뭐 1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뭐 진짜 뭐 처분 나올 때까지. 뭐 별짓을 다 해갖고 뭐 3개월 뭐 이래갖고. 예. 근데 거기서 그거를 수사부터 판결 확정까지 6개월, 7개월 만에 끝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엄청 압박이겠죠. 자,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속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풀려나는 거는 대외적인 거가 보통 그렇고 실무적으로는 구속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수사 압박과 짧은 시간 내에 판결까지 끝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구속을 안 하는 경우도 많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